자, 7월 1일부터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크로밀 앤 브레인이란 온라인 리서치 기업이 상장하는데 이번에도 경쟁률이 꽤나 높습니다. 이 신규 상장에서도 경험이 필요한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태껏 신규 상장주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 좀 되시겠지만 신규주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움직이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적당한 경쟁률이 있다면 첫날에 돈이 몰리는 것을 도와줄 것이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가격까지 뻥튀기 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종목들은 경쟁률이 낮거나 뻥튀기 안 된 종목들이 대박이 나거나 롱런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보시면 경쟁률만 높았지 결과는 전부 지하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젠큐릭스는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인데 애초에 인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시작하는 종목이었으면 뻥튀기가 안 되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안 그래도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 장 초반에 약간의 뻥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배 뻥튀기 된 종목인 LET 벌써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7년 동안 항상 이 패턴을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태껏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점상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타질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없는 구간이며 개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수요일부터인데 24일 수요일 이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전부 다 고점에 물려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7년 동안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패턴이 좀 다르다면은 그 다른 패턴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연구하고서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텐데 다른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2배 뻥튀기 되면은 이렇게 반토막, 단기간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 뒤에 엄청난 재료가 있으면은 좀 특별한 종목은 마니커 FNG처럼 대박이 나는 경우도 정말 가끔 몇 년에 한 번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료가 없었더라면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왜 당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패턴이 단 한 개라도 나왔다면 그 패턴을 참고해서 매매할 텐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기관 투자자밖에 없어서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지들끼리 고점에서 팔고 튀는 겁니다. 수급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뻥튀기 실컷 시킨 다음에 전부 다 팔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남아서 유통 물량이 적다, 품절주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강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쟁률 굉장히 높았던 SCM 생명과학, 드림 CIS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첫날에만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를 정말 안전하게 매매하시려면 첫날에 단타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상장주는 첫날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가 정말 안전하고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작하고 나서 그게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점을 뚫어줬을 때 이런 식의 시세가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종목들 다 똑같았습니다. 패턴이 신규 상장주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장 초기 가격만 회복을 해준다면 그 뒤부터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상장되어 있던 주식이라면 그 패턴이 정말 지독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신규주는 그야말로 정말 깨끗한 종목이라서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상장 초기 가격을 돌파해 줄 때, 돌파할 것 같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날에는 진짜 단타가 자신 있으신 분들, 확실한 상승이 나왔을 때 빠르게 먹고 빠질 분들, 이런 분들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지 신규 상장주 아무리 회사가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첫날에 그냥 넣어서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이런 결과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경쟁률로 넘어와서
이 경쟁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선 기관 투자자가 먼저 수요 예측을 합니다. 거기서 서로 물량을 받으려 하는데 개인 경쟁률이 따라오는 것은 이 기관들을 보고서 따라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한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낮았으면은 개인의 경쟁률도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는 이유가 서로 물량을 받아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첫날에 팔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뜨는 것이지 진짜 이 주식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최근에 1000대 1 경쟁률이 넘었던, 기관의 경쟁률이 1000대 1 넘었던 그런 종목들의 결과를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LET, 기관들의 먹튀, SCM 생명과학, 첫날의 먹튀, 드림 CIS, 전부 다 매도, 다 똑같습니다. 얘들이 경쟁률 높은 이유는 공모 물량이 10만 주가 있다고 치면은 이 10만 주 중에서 우리 사주를 포함해서 80% 물량을 기관이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는 20%, 그냥 콩고물이랑 먹으라는 듯이 기관 얘들이 전부 다 나눠 갔습니다. 한 60대 40이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비율일 텐데 어차피 이 신규주 자체가 기관들을 위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전체 물량을 보시면 약 900만 주 정도, 이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30%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며 유통 가능한 물량을 상세하게 보면은 구주주 물량이 약 156만 주, 17.4%가 됩니다. 공모 기관과 개인을 합쳐도 구주주 물량보다 작습니다. 보통 구주주 물량이 많다면은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 시초가 뻥튀기가 결정될 수 있는데 우선 상장 초기에 고정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라면 그냥 아무것도 다 신경 쓰지 않고선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런 매수세 때문에 시가총액별로 뻥튀기 되는 규모가 다른데 이거는 공모가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약 600억 원이 됩니다. 600억 원짜리가 구주주 물량이 유통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고정적인 매수세랑 지금 시장에서 갈 돈이 없는 것들 전부 다 몰리게 되면은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 때문이라도 뻥튀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조건을 봤을 때 세력들이 충분히 붙을 만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확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력이 들어오려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그냥 이 LET 같은 종목처럼 기관 투자자가 전부 물량을 잡고 있다면 세력들은 그 물량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 7, 8천 원짜리 주식을 2만 8천 원, 3만 원 넘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절대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작업할 만한 조건인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신규주는 세력이 무조건 들어와야지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그 세력이 들어와서 뭐 하루 이틀 해먹고선 도망갈지 아니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올릴지 아니면은 한 달 단위로 계속 올릴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규주가 오르기 위해서 세력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품절주라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고 개인 투자자가 서로 물량을 확보해서 서로 보유를 한다면 세력이 보유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뻥튀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통 물량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뭐 한 45%, 50% 그 이상이었으면 좀 부담이 됐겠지만 뭐 17만 주 이 정도는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모 기간까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 어떻게 잘 받냐, 뻥튀기 되지 않는 가격에서 얼마나 잘 받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이거는 또 뭐 LET처럼 말도 안 되게 100%, 2배 뻥튀기, 최근에 상장했던 SCM 생명과학처럼 뭐 드림 CIS처럼 7, 80%, 90%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된다면 시가총액이 낮아도 반응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돈이 몰릴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젠큐리스라는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10%인가 거기까지 이게 어떻게 됐냐면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시작가가 25,100원인데 27,500원까지 그냥 시작하고 나서 한 0.5초 만에 VI가 바로 걸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좀 크게 매수해준다 싶으면 아니면은 묻지마 매수로 그냥 시장가로 쓸어갈 물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젠큐릭스라는 종목도 시세가 나왔으며 최근에 상장했던 SCM생명과학, 드림CIS 다 상장 초기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초기에 이렇게 양봉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많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상장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런 종목들처럼 뭐 2배 가까이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첫날에 잠깐 변동성을 줄 확률도 있지만 뻥튀기가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거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공모주 청약을 이용한 재테크도 신규 상장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상장 첫날은 항상 고정적인 매수세가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기간 쪽에서 물량을 다 받아서 뻥튀기 시키고 그 뻥튀기 시킨 주식을 전부 팔고 나가면서 세력도 없고 그냥 개인 투자자만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인 하락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신규주의 패턴들 알고 계신다면 누구나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 패턴은 항상 똑같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태껏 제가 주식을 하면서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매번 개인 투자자는 항상 똑같은 패턴에 낚입니다. 항상 이렇게 뻥튀기 시키고선 먹고 도망가고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옴에도 고점에 물려서 반토막이 납니다. 조심해야 될 것만 알고 조심하면 되는데 왜 당장 매수세가 강해 보이고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서 덥석 무는지 이런 패턴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이 이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온라인 리서치 기업인데 업종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신규주 자체가 상장 초기에는 업종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업종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첫날부터 세력이 들어왔냐, 들어오지 못했냐,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첫날 시작 이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고점을 뚫어줄 것입니다. SCM 생명과학도 여기서 그 다음 날에도 양봉이 떠서 고점을 다시 뚫어주었다면 분명히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는데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고선 그대로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잃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상장하고 나서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거나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거래량과 추세, 고점 돌파 여부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첫날에 굳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주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이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결국에 고점 근처까지 온다면은 거기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신규주 대응 방법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최근에 대박이 났던 서울바이오시스가 있는데 상장 초기 보시면은 15,450원 고점을 형성하고서 여기서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하필이면 시장까지 안 좋아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랐어도 15,450원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22,650원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첫날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이 첫날에 상한가를 가는 것을 알면은 저는 미수까지 끌어서 몰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조건 갈 것이다 라 생각하고서 제가 몰빵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종목들처럼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해줄 뿐입니다. 신규주는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정확한 자리만 노려서 빠르게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돌파를 한다든지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략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당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리만 공략하시는 게 답입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전날이라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상한가를 말아 올릴지 아니면은 이런 젠큐리스처럼 크게 하락할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며 주식은 무조건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갈 곳을 잃은 시장인데 세력들이 과연 들어와서 작업을 할지 거래량과 추세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